오늘 상당히 흥미로운 뉴스들이 많군요. 김종인 전 대표가 이른바 명당 자리에 사무실을 차렸습니다. 여의도의 대합빌딩. 이 대합빌딩이 전통적으로 명당 자리라고 하는데 탈당한 김종인 대표가 그곳에 둥지를 만든 겁니다. 사무실을 차린 겁니다. 대통령 배출하기로 명당 자리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는데 김종인 전 대표 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. 수요일에 입주 생각하고 있다. 입주 초일주입니다. 당장 선거사무소는 아니고 당장 선모사무소는 아닌데 이따가 선거사무소는 될 수도 있다. 뭐 그겁니까? 당장은 선거사무소가 아니다. 이따가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.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. 그게 왜 하필 여의도의 명당자리냐 이거죠. 그리고 김종인 전 대표는 대선 캠프식으로 생각하지 마라. 이렇게 말했습니다.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. 민주당 경선은 문재인이 되겠지만 본선에서 많이 나봤자 43%다. 반문연대에 대해서 4월 15일 전까지 마무리할 거다. 대선에서 문재인이 지면 친문 몇 명 제외하고 다 민주당을 나오게 될 것이다. 이렇게 말하면서요. 대선 출마하신다는 얘기입니까? 라는 질문에 대해서 과거 순교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. 알아서 해석하면 될 것이다. 이게 알아서 해석이 잘 안 돼서 그런데 김병민 의원님 이 출마한다는 겁니까? 안 한다는 겁니까? 사무실을 냈다는 거는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무실을 냈겠죠. 그렇죠. 지금 당장 얘기하지 않는 거는 전제 조건을 깔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될 거다라는 건데 아직 뚜껑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. 그러니까 뚜껑을 좀 열어보고 문재인 전 대표가 확실하다라고 싶으면 아마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요. 근데 왜 자꾸 저 순교라는 얘기를 할까가 저는 좀 걸리거든요. 예. 내가 출마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건 순교가 아니잖아요. 내가 다 가지겠다라는 건데. 그렇다면 저 순교에 대한 의미를 굳이 좀 좋게 해석하자면 문재인 전 대표를 제외한 그동안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니 뭐니 얘기가 너무나 많았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는 게 모두가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였거든요. 예. 자유한국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모두가 본인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연대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건데 김종인 전 대표가 거기다 깃발을 꽂고 본인이 출마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나를 불사르면서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라고 한다라면 이게 약간의 순교의 의미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예.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후보로 출마하지 않으면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엮어내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고 어허. 그래서 결국은 그런 가능성을 순교로 얘기했다면 생각보다 반문 연대를 통한 후보 단일화의 그 가능성이 생각보다 속도를 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긴 합니다. 후보 단일화를 어찌됐든 유출하려면 내가 후보가 일단은 돼야 된다. 네. 그러면 순교라는 말이 좀 와닿기가 하죠. 저 대합 빌딩이 좋은 데입니까? 저희가 역대 대통령을 배출하기도 했고 예. 또 약간 좀 안 좋긴 한 거는 반기문 전 총장이 사무실을 내고 이제 출마하려고 했다가 미끄러져서 또 그렇게 보면 안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반기문 전 총장의 사무실과 사람들을 좀 인수하면서 파일을 키우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. 반기문 전 총장 캠프 식구들을 네. 이제 그대로 인수인계 받고 있다.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오갈 데 있어요. 없는 사무실이 예. 있는데 앞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반기문 전 총장은 자산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 내는 것도 고심했을 거예요. 이게 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고 자동차 비용도 내야 되는데 비싸요. 대합 김종인 전 빌딩. 대표 재산 80억 넘게 딱 있으니까 뭐 대통령 선거 요거 한번 치르는 것 정도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. 그래서 본인이 순교할 수 있는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80억 갖고 있으니까 사무실 계약은 1도 아니다. 네, 다 써요. 뭐 10억 쓰겠어요. 네. 나온다는데요. 저는 뭐 대선 캠프라고 아직 판단하기엔 좀 일러 보이고요. 약간 그 여의도 이제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현장 뭐 약간 중심축 같은 거 그리고 우리 김병민 의원 이제 순교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. 저는 김종인 의원하고 뭐 오랜 기간 이렇게 교류를 해왔지만 뭐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이 그렇게 다르지 않은 분인데 그 순교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대권에 대한 내가 대통령이 돼야겠다는 것보다는 일단 반문연대를 기치로 해서 어떤 합종연횡 그래서 커다란 어떤 그야말로 제3지대 틀을 빅피처. 빅피처를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일관된 전략하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아직은 뭐 출마 입장이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그렇군요. 빅피처 그릴 수 있는 사람이 몇 없다.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. 그렇습니다. 일단 김종인 전 대표 그동안 늘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. 이제 반패권주의, 반문과 박근혜 이 두 가지에서 가운데 있는 사람 다 모으겠다. 빅피처
빅텐트론 여러 가지 있었고 이제 그 고리가 이제 개헌이었고 이런 건데 지금은 많이 힘이 빠진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김종인 전 대표 워딩이 참 재밌는 게 있어요. 이 문재인 전 대표 본선 나가봤자 43%밖에 못 얻을 것이다. 예. 이거 굉장히 비슷한 거거든요. 저주 왜냐하면, 거의. 네, 예.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가 51.6%로 득표했고 당선이 됐죠. 그때 문재인 전 대표가 당시 대선 후보로서 받은 게 48%였습니다. 그래서 약 3% 차로 이제 졌지 않습니까? 근데 당시 48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다자구도로 확실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그때보다도 못한 43%라고 이제 전망을 했어요. 예.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저주죠.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겁니다. 4월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이라는 게 후보 이제 등록을 하는 날이거든요. 그래서 그 이후에 사퇴를 하더라도 그 종이에는 이름이 남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유권자들한테 혼선을 주기 때문에 4월 15일 전에 확실하게 단일화 하려면 정리를 해서 한 사람을 올려야 됩니다. 그래서 자꾸 15일 얘기를 김종인 전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. 그렇군요. 네. 선거 용지에 이름이 남기 때문에. 남느냐 안 남느냐의 일자가 4월 15일 전이다. 그렇습니다. 후보 등록 전에. 그래서 이제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문재인이 싫으니까 나머지 다 모여라잖아요. 확실합니까? 네, 그거? 안철수 예. 전 대표든 뭐 저기 홍준표 지사든 아니면은 뭐 유승민 그 의원이든 다 모여라.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. 안철수 전 대표 아무래도 이제 단일화 요구 안 받겠어? 그리고 홍준표 지사 뭐 15% 얻어가지고 선거자금 보전받고 내려가려는 건 아닐 거 아니야. 이 얘기는 같이 어떻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. 저쪽에 돈 짓고 많이 나왔어요. 친박만 정리하게 되면 다 묶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것은 이제 반문연대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 전망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. 냉정한 전망과 희망 섞인 전망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희망 섞인 전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예. 네. 바로 이 부분인데 손 변호사님 그래도 이쪽 그러니까 민주당 국민당 빼고 네. 남은 쪽에서 큰 그림을 짤 수 있는 정치적인 어떤 두뇌와 정치적 역량은 김종인 전 대표밖에 안 되는데 이게 김 전 대표의 바람대로 이른바 문재인 전 대표 빼고 나머지를 단일화해서 거기서 하나의 깃발을 드는 작업이 이게 정말로 쉽지만은 않은 작업인데 될까요 이게?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참 초라해요, 사실은. 예. 특히 선거라고 하는 게 각종 뭐 만 가지 이상의 그 우연들이 모여서 결과를 만드는 거니까 알 수 없죠. 우리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된 것이 많아요. 또 트럼프가 제일 대표적이지만. 저는 김종인 대표를 생각하면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예요, 사실. 부러워요, 사실은. 예. 왜냐면은 저도 그 나이에 저렇게 에너지가 넘칠 수 있을까? 10몇 년 뒤에? 20년 뒤에? 그리고 저렇게 국회의원 누구는 돈 갖다 해갖고 국회의원을 하는데 한 번도 못 하는데. 그거 그냥 다 비례대표 버려버렸잖아요. 그냥 아주 간단하게. 예. 아무 고민 없이.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? 쉽지 않다 이거 네. 버리는 게. 네, 그렇게 보면은 참, 어찌 보면은 노욕일 것 같고, 어찌 보면은 참 간단치 않은 인물임이 분명하죠. 분명하다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다루지요. 그러나 적어도 이 선거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전망으로는 지금까지는 잘 가셨는데, 이번에는 좀 마지막 실수하시는 거 아닐까 생각도 좀 들고. 예. 네, 그냥 삐치지 말고, 그냥 민주당하고 같이 가시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고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. 네, 역할이 또 꽤 있을 텐데. 예. 이 다음에 화해하면 되잖아요. 예. 네. 화해를 받아줘야 화해가 되죠. 아니, 인생이라는 게 내일은 적군이고 오늘은 또 동지고 오늘의 적이 내일이 동지잖아요. 그게 우리도 사는 건데 그 점에서 보면 조금 부족해요. 예. 과연 김종인 전 대표의 대합 빌딩 사무실 개소 이게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지켜보겠습니다.